맥주가 통풍에 안 좋다,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이 안 좋다면서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만히 상담을 하다 보면은 99%가 모르는 통풍의 치명적인 습관들이 있습니다. 맥주보다 더 안 좋은 통풍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박사님,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이건 정말 못 견디겠다 하는 병이 있나요? 뭐니 해도 아픈 거죠. 저도 아픈 거 진짜 잘 못 참는데 통증이 가장 심한 병을 힘들어 하시죠. 여러 가지 질환 중에서 통증이 가장 심한 병을 딱 한 가지 꼽으라면은 바로 통풍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어디 특별히 다친 것도 아닌데 막 관절이 붓고 아프다라면 이건 혹시 통풍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라고 한 번쯤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통풍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몸에 요산이라는 물질이 쌓여가지고 관절에 통증,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이에요. 보통 이제 혈액 속에 요산 수치가 한 7mg/dL 정도 이제 그 이상 넘어가면은 통풍 발작이 생길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요산이라고 하는 건요, 주로 엄지 발가락에 많이 쌓이는데요. 사실 엄지 발가락뿐만 아니라 발목에도 쌓일 수 있고요. 팔꿈치나 이 손목, 손가락 이런 다른 관절에도 요산이 쌓일 수가 있어요. 통풍이 너무나 아픈 이유는 요산이라는 그 결정체의 모양 자체가 굉장히 뾰족하단 말이죠. 칼도 하나가 아니라 정말 그 수십 개의 칼이 관절을 막 찌르는 듯한 정말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게 바로 통풍이거든요. 이 정도가요, 그냥 아프면 사실 좀 절뚝거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심한 분들은요, 이제 누워 있는데 이불만 스쳐도 발가락이나 발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경우, 아니면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 아프다고 하는 경우, 통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막 토하면서 어떤 분들은 정신을 잃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통풍의 주요 원인은 어떤 거예요? 통풍이라는 질환이 별명이 있어요. 바로 왕들의 병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술고기를 많이 먹으면 생기는 병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런 별명이 붙여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통풍이 생기는 원인을 정리를 해보자면 딱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몸속에서 요산이 많이 생성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산이 배출이 잘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산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퓨린이라는 물질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중에서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은 당연히 요산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술과 고기도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퓨린 함량이 좀 적은 음식, 한 중간 정도 되는 음식, 많은 음식들 이렇게 나눠서 조금 식단 관리가 필요하긴 한데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면요. 자, 퓨린 함량 여러분 분류표를 한번 보세요. 퓨린이 100g당 한 50mg 이하인 경우를 퓨린 함량이 좀 적게 들어있는 저퓨린 식품이라고 하는데, 우유, 치즈, 달걀, 대부분의 채소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과일, 두유, 그리고 커피, 차류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섭취하셔도 무방하고 또 통풍 환자가 드셔도 괜찮은 음식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퓨린 함량이 한 50에서 150g 정도, 그래서 중간 정도의 그런 함량이 들어있는 식품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닭가슴살, 돼지고기, 쇠고기, 그런 살코기들, 그리고 연어 요즘에 많이 드시죠? 땅콩도 해당이 되고요. 두부도 해당이 되고요. 버섯류, 그리고 현미, 귀리 같은 곡류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품들 같은 경우는 적당히 먹으면 큰 문제 없는 그런 식품들에 한해요. 그렇지만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퓨린 함량이 많이 들어있는 고퓨린 식품들을 살펴보면은요, 보통 생선이나 동물의 내장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 보통 그런 순대 내장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 또 멸치, 정어리, 그런 뼈째 먹는, 내장째 먹는 생선들, 고등어, 그리고 새우, 게가 해당이 되고, 또 맥주, 효모도 퓨린 함량이 많은 음식에 속해요. 그래서 이런 식품들 같은 경우는 통풍 환자는 가급적 피하거나 아주 제한적으로 드셔야 하는 그런 식품 분류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요, 여러분, 맥주, 효모를 보세요. 퓨린 함량이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600mg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통풍 환자는 무조건 1등으로 맥주 드시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 맥주 중에서도요, 일반 그 라거 맥주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정제된 맥주보다는
흑맥주, 그리고 뭐 요즘에 좀 인기가 있는 그런 에일 맥주 같은 효모가 좀 살아있는 그런 맥주들은 훨씬 더 사실 퓨린 함량이 높아요. 그러니까 통풍에는 더 안 좋겠죠. 그리고 무알콜 맥주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역시 그냥 효모가 있으면 퓨린이 높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뭐 알코올이든 무알콜이든 이건 중요치 않고 그냥 맥주는 안 좋다. 진짜 통풍에는 극약이다. 라는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맥주보다 통풍에 더 치명적인 습관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병원에 오는 그 통풍 환자들은 그 통풍이 갑작스럽게 발생해서 너무나 아픈 그런 급성기에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그때는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응급실을 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내과에 가셔가지고 진통제 처방이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보다는 오히려 통풍이 이제 좋아지는 것 같다가 또 생기고 뭐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계속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그런 만성 통풍 환자분들이 주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동안 나름 또 공부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뭐 맥주가 통풍에 안 좋다,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이 안 좋다면서요. 뭐 이런 것들도 좀 알고 계세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가만히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 중에서도 99%가 모르는 그런 통풍의 치명적인 습관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내용인데요. 맥주보다 더 안 좋은 통풍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맥주보다 통풍에 안 좋은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과당이에요. 네, 이게 굉장히 뜻밖인데 과당은요. 포도당하고 갈락토스라는 것과 함께 같이 3대 단당류 중에 속해요. 천연식품 중에서는 주로 이제 과일, 꿀의 단맛을 내는 게 바로 과당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품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과당은요. 특징이 뭐냐면은 포도당보다 단맛이 훨씬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농축해가지고 액상 과당의 형태로 만들어서 정말 갖가지 가공식품에 단맛을 내기 위해서 첨가물로 많이 들어갑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요, 설탕보다 과당을 훨씬 좋아해요. 왜냐면 이게 싸니까요. 이 과당이 듬뿍 들어있는 대표적인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바로 음료수예요. 거의 모든 음료수에 고과당, 옥수수 시럽 같은 그런 액상과당의 형태로 과당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외에도 아이스크림, 뭐 각종 디저트류, 빵, 과자, 시리얼,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샐러드 드레싱에도 들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품들을 계속 많이 먹으면 문제가 이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전신 세포에서 이용을 하는데, 자, 이 과당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간에서만 대사가 됩니다. 그래서 과당이 간에서 대사가 되려면은 ATP가 엄청 많이 소모가 되고요. 그러면서 ATP가 AMP로 분해가 되고 이 과정에서 효소가 작동을 해가지고 이거를 요산으로 바꿔버려요. 자, 그러니까 과당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ATP가 급격하게 소모가 되면서 요산이 급격하게 많이 생성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통풍은요, 요산이 몸속에서 많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배출이 안 되거나 이 두 가지 문제 중에 딱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과당 같은 경우는 체내에서 요산 생성을 폭증하게 하는 그런 성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통풍 환자분들한테는 안 좋은 통풍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부끄럽지만 저도 저의 흑역사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과거에 이런 것들 잘 몰랐을 때 정말 오렌지 주스를요 물처럼 마셨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지방간도 제가 계속 심각하게 좀 있었고 각종 염증을 달고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료수라든지 심지어 과일 주스도요, 과잉 섭취하는 거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를 조금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요, 맥주가 통풍에 안 좋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소주 마셔야지 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실제로 소주나 위스키, 보드카 같은 술은요, 아까 말씀드린 통풍에 안 좋은 퓨린 함량이 거의 없어요. 자, 그렇지만은 알코올 자체가 요산이 우리 몸속에서 배출되는 것을 굉장히 방해합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먹게 되면요, 그만큼 요산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몸속에서도 요산이 급격하게 쌓여서 통풍 발작을 일으키기가 쉬운 건데요. 특히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게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탈수를 유발하거든요. 우리 몸이 탈수가 되면은 신장에서 요산을 잘 걸러내지 못하게 돼요. 이런 문제를 다 유발하기 때문에 통풍이 있다면 반드시 술을 끊으셔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약간 배가 나온 좀 비만한 남자분들이 이제 회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술을 많이 먹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밤에 잠을 자다가 새벽쯤에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깨서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흔한 경우예요. 세 번째로 맥주보다 통풍이 더 치명적인 것은요, 닭가슴살 쉐이크입니다. 닭고기 같은 경우는 기름도 적죠. 그리고 단백질 함유량도 풍부하죠. 한의학적으로는 특히 기운을 돋구는 그런 보기 작용이 뛰어나서 굉장히 훌륭한 식치 음식이에요. 그리고 퓨린 함량은 한 중간 정도 음식에 속하기 때문에 하루에 100에서 한 150g 정도 섭취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보디빌딩 하는 그런 식단처럼 하루에 막 300에서 500g 뭐 그 이상 정도 닭고기를 삼시세끼 계속 먹는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뭐 비만하지도 않고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젊은 그런 남성분들이 통풍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 오는 경우 대부분 운동을 하거나 또 보디 프로필 같은 거를 찍는다, 이런 목적 때문에 계속 닭가슴살만 먹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경우에는 문제가 돼요.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물론 좋은 성분들도 많지만은 대사가 되면은 반드시 좋은 성분이 많은 만큼 찌꺼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찌꺼기가 몸속에서 급격하게 늘어나면은 당연히 이것은 신장 콩팥에 무리를 주게 되고, 이러면서 신장에 무담이 생기면은 요산이 배출되는 그런 경로가 많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요산이 체내에 쌓이면서 이게 통풍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점,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맥주보다 통풍에 안 좋은 것은요, 바로 여러분 탄수화물 폭식입니다. 술과 고기를 전혀 안 먹는 통풍 환자분들도 오십니다. 이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당 같은 것들을 너무 많이 알게 모르게 먹거나 아니면은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통풍 환자분들은 보면요, 고기 먹지 말라 그러지, 술 먹지 말라 그러지, 그 외에도 생선, 뭐 멸치, 각각류 이렇게 사실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어찌 보면은 당뇨 환자분들보다 먹을 게 더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다 안 먹고 대신에 탄수화물을 엄청 먹는 거죠. 그래서 밥도 많이 먹고 막 면도 엄청 많이 먹고 떡 같은 거, 빵 같은 거, 이런 이제 탄수화물 음식을 폭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고요. 이렇게 식단을 하다 보니까 지방간이 생기고 뱃살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체지방이 많아지면서 지방에서 계속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이 막 생겨나면서 점점점 몸이 다 염증화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면은요, 정말 통풍이 딱 생기기 너무나 좋은 조건이 돼요. 그래서 나는 고기도 안 먹어, 술도 안 먹는데 왜 제가 자꾸 통풍에 걸리나요? 아니면 통풍이 생기고 왜 없어지지 않나요? 하는 분들, 통풍에 계속 시달리는 분들은 내가 혹시 너무 탄수화물, 고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하고요.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급성기만 아니라면은 고기나 생선을 너무 엄격하게 제한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먹어주면서 오히려 탄수화물을 좀 조절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칼로리가 그 고탄수화물 식단으로 인해서 너무 높지 않게 칼로리를 줄이는 식단이 훨씬 더 통풍을 관리하는 데는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정세현의 라이프 연구소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통풍 얘기는요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생활 속에 작은 이런 습관들이요 평생 관절 건강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실천하시면서 여러분 관절 건강 꼭 챙기시고요, 모두 행복하시고 오늘도 식치하세요.